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지요. 네. 첫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뒤에 배경도 이제 예쁘게 추석 특집 배경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최정함 스픽스 편집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추석 연휴도 좀 이렇게 훈훈하게 이제 보내시길 좀 바라겠고, 자,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정치권의 화두는 무엇일까? 이제 그거에 대한 예상을 저희가 좀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명절을 대하는 태도랄까? 명절을 어떻게 또 이제 쓰임새 있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을 얻느냐 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이 명절 이후에 어떻게 정치권이 또 변화가 될 것인지 그 민심이 또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최정함 편집인께서는 이제 명절 때마다 특집 기사도 많이 써보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들이 또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어떤 것들이 정치권의 화두가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기사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그 명절이 과연 그 명절 민심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민심의 영향을 또 정치권이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네네. 실질적으로 그 기사를 쓰면서도 좀 의아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정치인들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하고 민심의 현장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실제 전부 다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예.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민심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는 민심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석 민심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민심 그 추석 때에 그래도 그 가장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될 게 이준석. 바로 이준석에 대한 네. 이야기. 네. 아마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이준석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 안 됩니까? 그래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단어가 이준석일 것 같고 예. 언론에서도 실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예. 새로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대통령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요. 4등 정도. 4등 정도요. 이제 딱 꼽아주신 주제가 네 가지였습니다.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번 추석 연휴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정치권 관련돼서 지금 네 명 네네네, 네 가지. 꾸며주셨는데 네네. 저는 딱 3명입니다. 3명. 예, 네. 이준석, 김건희, 네. 그다음에 이재명. 야, 이재명이 이재명. 빠졌네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은 뺐습니다. 예. 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밀렸어요. 예.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밀렸고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정치가 이제 사법화됐다. 정치 사법화다.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건 안 풀고 다 지금 법원 쫓아갑니다. 지금. 예. 아니면 검찰청 가거나. 네네. 지금 이준석 대표도 뭐 다 아는 얘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이다 고발장 네. 민주당이 제출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검찰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네. 그것도 소환 통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정치인들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까지 해서 다 지금 고소 고발되고 지금 서로 이러고 있어서 예. 야,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 사법화가 됐는지 예. 국민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이럴 거면 정치를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사법기관이 정치하는 게 더 손쉬운 거 아니냐 예. 이런 황당한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인물별로 이제 주제별로 이제 두 분 다 이번 추석 연휴에서 어떤 내용들이 밥상머리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뭐 이제 하나하나 좀 꼽아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이제 9월 14일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가족들끼리 또 일가 음, 친척들끼리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뭐 지금 이제 소장님께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또 어제자로는 민주당에서 지금 그 보석류 신고 네. 안 한 것도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될 건지 논의가 될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가보면 이재명 당대표 앞으로 관련해서는 잘할까 민주당에서 뭐 이런 얘기일까요? 여전히 네. 그 사법 리스크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네네네. 일단은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불응한 상태이고 예. 서면 조사를 했는데 네네.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러니까 그 추석 밥상머리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전면전으로 이제 민주당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가 진짜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건지 뭐 이기고 짐을 따지는 게 사실은 좀 편협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누가 이길 건지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관심은 이제 민주당이 전쟁을 선포를 했으니까 예.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 누가 이기느냐가 관심일 텐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전쟁은 선포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고 그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되는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냥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할 때에 일단은 내가 나가서 예.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오히려 자기들이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그거 예. 없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전투구 네.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은 누가 전쟁을 선포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기는 사람 없는 네.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얘기를 오늘 이제 추석 밥상에서 많이 나누실 텐데요. 뭐 이제 그런 민심을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편집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치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뭐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그런 소망일 겁니다. 자, 이제 과거의 어떤 명절들과 이번 추석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추석 연휴가 예전만 같지 않다. 즉 명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실제 하느냐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실제 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많이 영향을 주나요, 정치권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영향은 주는데 앞서 우리 최정한 편집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각 당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합니다. 각기 다른 브리핑을 그렇죠. 하죠. 예. 추석 민심과 관련돼서 이제 뭐 백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추석 민심 관련돼서 보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네네. 진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서 예. 추석 민심은 이랬다. 예. 이런 식으로 사실 브리핑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제대로 민심을 받아들였으면 네. 예를 들어 집권당 같으면 민심 대단히 매섭더라. 정말 회초리 맞는 심정이었다. 네네. 정말 제대로 민생 챙기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낼 텐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식으로는 안 낼 겁니다. 분명히. 예.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제1야당 네. 민주당이 네.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예. 그 추석 민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네네. 부분 많이 신경 쓸 텐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3당 대변인의 논평을 예상하고 해보고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권 여당이고 국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면 실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대변인과 민주당 대변인과 정의당 대변인은 각각 3당이니까요. 각각 어떻게 논평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상만 좀 들려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뭐라고 논평하겠습니까? 지금 흰남노를 비롯한 이런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네. 고물가 등등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 네. 추석 민심 대단히 싸늘했다. 네. 그런데 우리 정치권 지금 뭐 하고 하냐? 있냐? 저희 국민의힘도 반성하겠지만 네. 민주당 너무했다. 더불어민주당 번번이 지금 이렇게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할 거고. 딱 좋습니다. 딱 예상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러겠죠. 지금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집권당, 국민의당 서로 싸우느라고 네. 날설 줄 모르고 있고 예, 집권당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예. 민생 정치 나서라 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예, 그 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저희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을 예상을 해주십시오. 아, 진짜 어려워요. 예. 어렵네요. 저도 그래도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논평을 해야지 좀 정의당이 주목을 받을까요?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언니 있었던 사태를 예, 이제 언급을 하면서. 등등 하면서 네네. 정의당이 다시 네. 그 제3당으로서 예.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다시 국민들한테 예. 얻을 수 있도록 네. 거듭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정도인데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정한 편집인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 뭐 대변인 논평은 이미 앞에서 다 해주셨기 네, 때문에 예, 이제 점점 이제 그 언론이 달라지는 분위기를 많이 포착을 해왔어요. 네. 뭐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실제 대면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줄어들고 실제 이번 추석 연휴는 거리두기가 발동되지 않은 첫 연휴이기도 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명절 연휴 때와 지금의 명절 연휴 때 좀 비교를 해보면 실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실체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도 있지만 네. 그 SNS 또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런 그 각종 그 미디어들이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느 누구보다도 네. 개별적으로 잘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추석 민심이 지금 예전과 같지는 않고 엄청 이제 달라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 민심은 있을 거다. 그 전에는 사실 추석이 어떤 장터 민심이라 해가지고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각 지역에서 수도권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정리된 의견들이 다시 또 서울로 와서 그 여론으로 집대성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예. 민심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제 추석 어떤 민심 그 명절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고 예. 뭐 각 정당에서도 명절 때에 어떤 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기성 인사를 예, 예, 한다든지 예. 실제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에서 당원이나 그 지역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세태를 보고 국민들도 정치권이 뭐 굳이 어떤 추석이나 명절 민심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 거다 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따로 어떤 민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실제 그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는 명절 때에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가 확립되는 계기는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대 간의 교감도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그렇죠. 했고 교감보다 그 밥상에서 정치 얘기하면 싸우지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도란도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 다 뭐 저희가 모든 그 명절 연휴의 어떤 뭐 정치권 이슈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추석 특집이니까 추석이나 혹은 뭐 설에 이제 이런 그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정치권의 이슈랄까요? 뭐 이제 기억을 쭉 해보시면 어떤 이슈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고 그때 참 그 명절이 굉장히 정치권의 중요한 기간이었다. 어떤 이슈 혹시 떠오르세요? 우리 최정한 편집위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명절 민심에서 제가 일선 취재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기억나는 게 2006년도 예, 2006년. 그때 그 한나라당 때 그 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고건 요 세 분이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지지율이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비슷했고 고건 전 서울시장이 바로 뒤에서 어떤 받치고 있는 이런 정도였었는데 명절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명박 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30% 중반대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는 그 20% 중반대에 머물러 있었고 고건은
10포인트 정도 빠지는 네.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 예.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민심, 어떤 서울시정을 하면서 잘했던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대중교통 체계, 그 예. 버스 중앙차로 예. 뭐 확충 막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맞물려 가지고 예. 추석 민심으로 수도권의 서울 분들이 각 지방에 기성을 내서 그 전달해 준 그런 민심들이 이렇게 그 확산되면서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성기를 잡는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게 어.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시기가 있었고요. 네.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는 대표적인 어떤 이벤트가 기억이 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납니다. 매번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예를 들어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 있었을 때는 네네. 사실은 이 추석 그 밥상에서 네. 사실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같으면 네. 정말 와 역시 역시요. 역시 우리 집안은 이래 이렇게 되고 우리 집안은 누구 어. 간다 이제 이게 있었던 거고. 달랠 경우는 사실 네. 참 불편하죠. 음. 예. 특히나 이제 술 한잔 드시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은 저희 집에서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그 추석 때 늘 정치권은 조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한 번도 조용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때마다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늘 뜨거웠던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우리 최정한 편집님께서 이제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깝게는 이제 작년 대선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때 당시 아마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었을 겁니다. 예, 아. 그래서 국민의힘 일단은 대단히 좀 치열하게 벌어졌던 경선에 대한 부분도 기억나고 네. 예, 그런 정도. 사실 맞아요. 가장 가깝게 찾아보면은 이번 그 대선이 이제 3월에 있었으니까 그 전에 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는 누구 뽑을 거냐, 나는 누구 뽑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이번 이제 그 올해 있었던 설이 있고 이번 추석은 뭐 모든 명절 똑같겠습니다만 이제 성묘를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꼭 이제 플랜카드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네. 동시에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어떻더라. 이런 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편집인님도 고향이 대구이시니까 네. 대구 가서 또 대구 정치인들 야 이번에 또 사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거의 뭐 대구 미래 선언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가시면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대구 지역구에 이 사람 바꿔야 된다. 여기에 깃발 꽂은 뭐 항상 공천 받으면 국회의원 바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바꿔야 된다. 이제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 이슈가 이준석에서 이준석으로 끝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네, 네, 드린 네. 것도 이제 대구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 이준석은 TK 지역민들한테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그 TK 지역민들한테는 네. 그 TK 밉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안 도와줘? 예, 예. 좀 참고 해주지 했는데 예. 이번에 TK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준석의 고향이 TK인 줄은 이번에 아첨 알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의 어떤 향배가 네. 내 새끼였어? 하는 이런 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밉상스러운 사람에서 이제는 약간의 애잔함이 묻어 있는 예. 이런 분위기로 약간은 바뀌는 듯한 그 네.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이번 추석 때는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SNS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 그 추석 때에 사람들이 모이면 네. 이준석의 어떤 기향 그리고 또 기자회견, 예. 그 대구에서 기자회견, 네네. 집필 활동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고 이준석이 아마 대구에서 지지도를 올리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이제 그 이준석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자신이 뭐 이준석 대표는 사실 젊은 세대로 상징되는 2030 세대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6070은 입장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경북에 위치한 6070들의 마음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행보라고 지금까지 평가하십니까? 편집인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고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 네네. 그리고 어떤 그 정권 교체를 바랬지만 기대했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못한다고 평가하는 어. 분들의 마음은 예. 아, 대안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근데 민주당은 지지하기 싫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안이 있나 예. 하는데 갑자기 지금 TK 정치인들은 별 어떤 대구 영북을 어떤 이끌어 나갈 만한 역량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 갑자기 이준석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배신자 프레임이나 이제 탄핵의 상처가 특히 이제 대구 경북권에는 컸다.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실제 유승민과 이준석이 다 있지만 유승민은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예. 이준석은 그 배신자라는 프레임에서는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오. 그래서 윤석열의 대척점에서 있고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찬성한 입장이었지만 이준석은 배신자는 아니다. 아. 그때 당 대표 될 때도 거기 와서 어. 확실하게 선언도 했고 예,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희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최저관 편집님께서는 워낙 뭐 TK 민심에 대해서는 네네네. 정통하시니까 네네. 네, 저희 TK 민심에 대해서 우리 최저관 편집인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번 추석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많이 저도 함합항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TK에서 그런 행보를 보였지만 국민들로서는 아니 얼마 전까지 이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이준석이 지금 윤핵관에 의해서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네네. 그랬는데 웬만한 정치인 같았으면 그 상황이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한번 살려주세요 했을 법한데 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처분 신청 내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국민들로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봐, 이준석 봐, 기대 이상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물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또 예를 들어 젊은 친구가 네. 모모가 없다 이런 예.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모모가 없다 이게 아니라 봐라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들이 정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사실은 네. 저렇게 정말 끝까지 싸울 건가 하면서 놀라운 눈으로 좀 쳐다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일정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뭐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명절 연휴 앞서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벤트를 끝내놔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국정 지지도라면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라면 정당 지지도 그런 것들을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어제로만 시간을 돌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떤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추석 연휴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미연에 좀 어떤 지지도가 더 떨어질 만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아무 이벤트 없이 지금 추석 연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국정 지지도는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들일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지지도보다는 상당히 추석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되면은 지금보다는 몇 포인트 정도는 빠질 거다. 빠질 거다. 네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좀 전에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슈도 없었고 네네. 모멘텀도 없은 데다가 지금 비대위에서 박주선 위원장을 또 그 비대위 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골수 지지층들을 굉장히 이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예. 그런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비슷하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게 없어요. 네. 내려가면 내려갔죠.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 목걸이까지 지금 고발이 됐어요. 목걸이.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국민대 지금 논문 검증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특검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저렇게 나서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지지를 반등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국정 운영의 뭔가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지금보다는 음. 소폭이라도 좀 네.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아무튼 뭐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또 이제 민심이 또 여론이 또 움직이는가 이번 추석 연휴에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치권이 전통적으로 이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해서는 절대 달라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최정함 스픽스 편집인과 추석 특집 이슈 탱크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각에도 추석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스픽스의 많은 다채로운 편성을 함께해 주시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